우리들의 시선으로부터 사회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사 디렉터스 컷.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강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이지수입니다. 네, 벌써 2회차네요. 이번 회차는 대학생과 뉴스라는 주제로 기자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방송에서는 대학생들의 변화된 뉴스 소비 방식과 목소리를 내는 방법의 다양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텐데요. 끝으로는 현재 가짜 뉴스의 모습과 올바른 뉴스를 소비하기 위한 방식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와, 이번 주제 정말 유익하겠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연 씨, 혹시 코로나19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시나요? 네, 현재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선 점차 감소세로 접어들 거라고 하고 방역 수칙 또한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서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실시간으로 진행된 뉴스를 매번 보기는 어려워서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식을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오, 서연 씨도 되게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계시네요.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포털뉴스 이용률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감소했지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13.7%에서 20.6%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20대들이 뉴스를 접하는 방식은 다양화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존엔 인스타그램이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서만 쓰였다면 현재는 중요한 뉴스 송출 루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예시로 중앙일보와 JTBC에선 공략하기 어려운 MZ세대의 뉴스 소비를 위해 헤이뉴스라는 동영상 뉴스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헤이뉴스 최영하 기획자에 따르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은 콘텐츠를 단순히 뉴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정보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스타뉴스는 빠르게 보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관심 있는 게시물은 인스타 스토리에 공유하거나 댓글로 생각을 표현하는 등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드뉴스 또한 현재 많은 곳에서 이용하는 보도 형식 중 하나인데요. 카드뉴스는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하는 현대인들의 경향성이 반영된 뉴스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에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핵심이에요. 와, 우리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를 소비하고 있었네요. 방금도 언급했지만 저 또한 인스타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많아진 만큼 어떤 걸 선택해서 봐야 할지 전 고민이 됩니다. 기자님도 혹시 이런 고민 해봤나요? 네,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현재 저는 기사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가장 중시하며 뉴스를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에 뉴스를 보는 저로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오히려 읽기가 꺼려지고 그냥 넘기게만 돼서 결국 가독성이 높은 계정만 팔로우를 하거나 메일을 받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나중에 봐야지 하고 넘긴 보도 게시물들만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경제 쪽 뉴스보다는 오히려 제 전공과 관련된 국제 뉴스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생각들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닌데요.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2030 세대는 뉴스를 선택할 때 정확성과 중립성뿐만 아니라 실용적 관점에서 자기 삶에 도움이 되고 관련 있는 흥미로운 뉴스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오, 이렇게 현재 대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뉴스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뉴스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자기의 뜻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 할 것 같아요. 혹시 과거와 현재 대학생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가 생겼을까요? 네, 우리 학교만 봐도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방식은 크게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혹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장 큰 시위 하면 딱 떠오르는 것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고려대학교 4.18 시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1960년대 당시에는 인터넷이 대중화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직접 데모나 시위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선배들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에 참여하셨죠. 학생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행학생을 석방하라, 기성 정치 세력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향한 건의문을 낭독했습니다. 학생들은 목소리를 모아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저항정신, 즉 고대정신을 발휘했죠. 와,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과거에도 학생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네요. 그렇다면 인터넷이 대중화된 현재 학생들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학생들 대다수는 뉴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 학보사인 고대신문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신문을 고독하거나 찾아 읽는 경우가 줄고 있어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여러 독자층과 소통하기 위해 SNS 등의 뉴미디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송출 루트를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KBS 보도부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다양한 송출 루트를 활용해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는 구글 폼이나 국민청원을 통한 여러 참여가 이뤄지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학생들은 개인 SNS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Pray for Ukraine, No War, Pray for Peace 등의 해시태그를 사용하거나 인스타 스토리 공유를 통해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목소리는 최근 우리 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죠?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비대면으로 SK미래관 운영시간 연장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서현 씨도 참여하셨군요. 맞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 1,500명 정도가 참여해서 미래관 운영 시간이 오후 5시 30분에서 7시까지로 연장된 아주 유의미한 서명 운동이죠. 이처럼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 방식은 시위 종이 서명과 같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넘어 온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과거의 방식은 아니지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여전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서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뉴스 소비 방식과 목소리를 내는 방법의 다양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뉴스 매체가 다양해진 만큼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사회를 바라보고 목소리를 내는지 또한 정말 중요해질 듯합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매체에는 좋은 정보도 정말 많지만 그만큼 단순 이슈화를 위한 가짜뉴스도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요즘 각종 앱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I 알고리즘 서비스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볼거리를 제공해주지만 그들의 입맛에만 맞추려는 알고리즘 특성 탓에 편향된 생각을 지닐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가짜뉴스를 접할 위험과 알고리즘으로 인한 딜레마까지 우리가 정보를 소비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가짜뉴스, 언론학계에서는 오보 혹은 허위 조작 정보라고도 하죠. 미국 MIT 연구진들이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정확한 뉴스보다 최대 20배 정도 전파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짜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AI 알고리즘 추천 방식을 통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허위 뉴스를 여러 개 접하게 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옳지 않은 정보를 옳은 것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만 확신을 하게 되어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페이스북을 통해 표백제가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전혀 전문성이 없는 가짜뉴스더라고요. 괜히 인포데믹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지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 처벌과 관련해서 강화해야 한다.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님에 따르면 입법적 개선보다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도 언급했듯 가짜뉴스의 전파 속도를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렇게 들으니 괜히 더 무섭고 과연 내가 가짜뉴스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허위 정보를 잘 가려낼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 언론사를 구독하고 비교해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인 한겨레 신문에는 한겨레와 중앙일보 사설을 비교하는 사설 속으로라는 기획이 있는데요. 이 기획은 두 언론사의 사설을 비교 분석해 보여주는 것으로 문제 접근의 시각차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배경 등을 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들어보니 여러 언론을 구독해 뉴스를 접하는 것도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정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번 시리컷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나운서 이서연이었고 강윤지, 이지수 기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